근데 이제 저는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맞아요. 4월 4일까지 아직 4일이 남았으니까 3일 4일 남았으니까 맞아요. 이게 마지막에까지 모른다 맞아요. 그러거든요. 몰라요. 네. 사인을 그러니까 몇 개의 판결문을 맞아요. 써놓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사인을 다른 데를 할 수 있다는 네. 어떤 얘기까지 도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파 쪽 사람들이랑도 저는 소통을 하니까 얘기를 해보면 그 어제 돌았던 그 밭글도 4월 4일 4대 4였거든요. 그걸 굉장히 강하게 믿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4대4 기각? 그렇죠. 4대 4면 무조건 기각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 어쨌든 여론을 계속 헌재에다가 전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압박을 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 주신 대로 뭐 5대3 기각설도 나돌았고 뭐 여러 가지 그 아주 최악의 경우까지 있었지만 어쨌든 헌재가 투명하게 어쨌든 선고기를 잡았다라는 것은 나름의 뭔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죠. 평가는 할 만한 것인데 말씀 주신 대로 평결은 선고하는 날 아침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의는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어떤 의견들이 좀 좁혀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헌법재판소가 여러 가지 변수, 특히 이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둘러싸고 이거는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다라고 최상목 대행에게도 얘기했고 지금 어쨌든 그것은 똑같이 한덕수에게도 통용이 되는 것이고 지난주 금요일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똑같은 트랙으로 가처분 신청도 하고 그리고 그렇죠. 권한쟁의 심판도 걸었기 때문에 이제 관련해서 헌재가 또 이후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4월 4일로 잡혔기 때문에 여하튼 빅데이네요. 빅데이. 빅데이가 될 것 같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18일 날 그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에 어쨌든 결론은 내고 떠나시는구나.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성향 분석을 좀 해보면 특히 문영배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른 김장하 선생하고 만난 거가 그렇죠. 굉장히 네, 네. 큰 사회적 울림을 네. 주지 않았습니까? 나는 뭐 나한테 고마워하지 마라. 네. 사회에 갚아라. 그거를 이제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기각 선고 죽어도 안 할 뿐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상황은 굉장히 암울하게만 볼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아니, 저는 아까 말한 대로 왜 그렇게 보냐면 그 제가 이제 보수 쪽 취재하는 취재원하고 이제 뇌피셜로 그 퍼즐 맞춰본 거예요. 네. 그분이 제가 한 번 말했죠. 그 구속 취소 맞추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소통을 하는데 아마 이거는 6대2 그러니까 예를 들면 4월 4일 날 하게 되면 6대2 인용 이런 결과는 안 나올 거예요. 저는 8대 0이라 예상해요.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되면 원래 지금 3명이 반대를 하고 있다가 네. 이 중에 한 명이 그게 정영식일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을 했었거든요. 정영식이 고민을 하다가 인용 쪽으로 돌아서면 나머지 2명도 같이 따라옵니다 결국. 이렇게 쪼개지진 않아요. 네. 어차피 욕 먹는 거는 네. 인용되면서 욕 먹는 거라서 그럴 바에 만장일치로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8대 0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다. 네. 그러니까 물론 그동안 압박 공세는 계속 그렇죠. 해야 돼요. 예. 네. 아니 근데 저는 지금은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양보를 하셔가지고 6대 2라도 해라. 6대 2라도 좀 해줘라. 해줘라 좀. 김영선이만 해주지 말고 헌재도 좀 해줘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건데 6대 2건 뭐 7대 1이건 8대 0이건 저는 어쨌든 이제 윤석열 내란 수계에 대해서 파면 결정을 내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건데 어쨌든 지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헌법 교과서를 분석행위 수준으로 다 태워버리지 않는 한 네. 이것은 기각결정문 못 쓴다. 못 써요. 예, 이완용 저리가라기 때문에 네. 그 기각결정문 쓴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못 산다. 네, 예, 못 산다. 이민 갈 생각하고 쓰려면 네. 쓸까 못 쓴다. 그리고 뭐 수많은 법조인들 저도 이제 변호사 출신들 그 또래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헌법재판관들 주변 취재를 해보면 불가능하다. 이 나라에서 못 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그렇다면 협박이나 겁박이 아니라 상식적인 판단을 아니, 하지 그렇죠. 않으면 어떻게 낯을 들고 살겠습니까? 아니 다 네. 떠나서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국회 개헌군 들어가는 거 내 눈앞에서 봤어요. 네, 제 네. 눈앞에서. 뭐 하는 얘기인데 그거를 이거를. 군통수권자인 네. 윤석열 허락 없이 어떻게 돌아와요 거기를 국회를. 저는 최근에 김용현 곽종근 사령관이 네, 윤석열 내란 수계한테
반문을 네, 하지 않습니까? 진짜 편지를 보냈잖아요. 네. 진짜 그날 우리한테 안 시키셨습니까? 문을 쳐부시고 들어가서 의원들 끄집어내라라는 명령 안 했냐 당신? 안 했으면 안 했다고 나한테 얘기를 해라. 저는 곽종근 사령관이 굉장히 분명한 어투로 반문을 하고 직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 진짜 그날 지시 안 했어? 그러니까 군과 경찰 입장에서는 진짜 황당한 거예요. 그렇죠. 숙에 풀려 나왔죠.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 관련자들 누가 지금 조사받고 있습니까? 수사나 조사받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국무위원들 누가 수사나 조사받고 있습니까? 지금 군과 경찰만 지금 사령관들하고 경찰 두 수뇌부만 그렇죠. 잡혀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대로는 끝낼 수 없으니까 곽종근 사령관이 묻고 있는 건데 그에 대해서 답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곽종근 사령관도 이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중에 한 분이시긴 하지만 그래도 본인의 잘못을 일찍 깨닫고 그렇죠. 그때 당시의 사실과 진실을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 그 면은 좀 또 평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일단 자백을 하고 그 헌법 정신에 맞게 시민들의 편에 섰잖아요. 근데 지금 헌법을 왜곡하고 이 헌법 자체를 지금 곡하가세로 본인들의 유리한 대로 지금 끌고 가는 게 국민의힘하고 윤석열이거든요. 네. 저는 그리고 파면까지도 우리가 계속 압박 공세를 하고 밀어붙여야 되지만 꼭 하나 짚고 넘어갈 거 있어요. 이게 이 사안이 끝나더라도 요건 한번 정리해야 되는데 국가 기관 간의 어떤 명령 체계 권한쟁의 이번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입법 흥결 이게 취약한지 나왔죠. 헌재가 8대 0으로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해도 최상목 권한대행이나 한덕수가 배째 싫어 안 하면 어쩔 건데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고 있죠. 목도 하고 있죠 저희가. 사실은 이거는 신장시공도 말하자면 페널티 조항 만든다는데 이거는 페널티 조항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없어도 하니까 어디 시장에 지금 잡범 잡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시정잡배 잡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당연히 페널티 조항 있죠. 소매치기 뭐 절도죄 얼마, 강도죄 얼마, 교통사고 뭐 범칙금 얼마. 페널티 조항이 다 있어요. 형사처벌은. 근데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 조항이 없는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개긴 적이 없었거든. 이건 뉴노멀이라서 황당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최상목이든 한덕수든 이거 그냥 못 넘어갑니다. 이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저는 처벌 조항을 만든다는 지금 코미디 같은 짓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 어느 헌법 조항에 그 처벌 조항이 있습니까? OECD 선진국 중에 어디 처벌 조항이 있어요? 그게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안 나오는 입법이라니까요. 근데 우리 사회가 이런 비정상적인 놈들이 있으니까 이런 짓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법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사회 운용의 어떤 시스템 문제고 이런 인간들이 어떻게 국무총리까지 갔지? 그러니까 사실 그 정도 되잖아요. 국무총리까지 못 올라갑니다. 네, 그 정도 시정잡배면 그 전에 걸러줘요. 아, 얘 보니까 말 안 듣겠네. 네. 배째라. 근데 윤석열 지금 뭐 예전에 헌법 77조 계엄 이후에 5항 국회가 제적 과반 이상 하면 의결하면 계엄 해제해야 된다. 안 하면 어쩔 건데. 네. 지금 대통령이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정잡배들은 반드시 단죄하고 가야 돼. 반드시. 자, 이 시스템을 지금 그 보면 이제 헌법재판관 구성을 보면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김형두. 여기는 어쨌든 조금 그 중도 또는 이제 진보 재판관으로 분류가 돼서 이분들은 조금 바람직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조한창, 김복형, 정영식 이 세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오늘 국회에서 전략적으로 보면 최상목 그다음에 한덕수 탄핵안. 예,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쌍탄핵 그리고 이제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탄핵 얘기까지도 나온 있었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극단적 상황으로는 거기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면 최상목, 한덕수 탄핵 카드를 걷어들일 거냐 아니면 고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안이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전략적으로 어떤 선택이 올 거라고 보세요? 요거는 사실은 지금 당장 탄핵이 된다고 인용이 된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의 어떤 통치를 받아야 되거든요. 말하자면. 근데 이 사람들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거를 우리가 지금 인정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물론 지금 이거에 힘을 뺄 때는 아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헌재를 압박을 해서 이 지금
정상적인 상식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도 그 이제 선배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겁박용 그리고 압박용으로 쓰이는 게 제일 좋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제일 좋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속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선고를 하는데 생중계를 한대요. 생중계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이것은 지난 박근혜 피청구인 때도 3월 했었죠. 10일 날 생중계를 했었거든요. 이정미 재판관이 맞아요. 저는 지금도 기억이 선합니다. 이정미 재판관이 머리 롤을 말고 오셨어. 이거 달고 헤어롤을 달고 오셨어요. 예. 그 그래서 정도로. 그 정도로 집중해서 하시느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기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었어요. 그쵸. 예, 그 그러니까 막 들어부터 하는데 뒤에 이제 파마 롤을 말고 그거를 미처 떼지 못한 거야. 막 전화통 나가고. 문서 오느라고 마지막. 예. 문영배 재판관은 파마 롤은 없을 것 같고 예, 이번에 그 4월 4일 들어가 출근길에 어떤 또 재밌는 모습을 보여주실지 국민들에게 좀 재밌는 코드를 웃음 코드를 하나 보여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편에 드라마를 보는 그 카타르시스 같은 게 좀 느껴지네요. 이게 약간 스포츠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물론 이게 4월 4일 선고 빅데이가 잡혔기 때문에 기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이거 어떻게 또 소화를 해야 되느냐. 일이 많습니다. 네, 네. 그거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큰데 원래는 그래야 되는 게 맞는데 잡혔다라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좀 좋네요. 네. 일을 좀 해야죠. 네, 일을 좀 시원하네요, 하더라도 그래도. 일을 좀 세게 합시다. 기자들 일합시다. 좀 네, 일 좀 해요. 일해야죠. 일 좀 하고, 일해야죠. 일 좀 일해야죠. 하고. 네. 아마 이제 그날 내외신 정신이 없을 거예요.